인베스트의 유영재입니다. 아까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우리 또 앞서서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변동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변동성에서 외생적인 변수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동성이 중요한 이유가 제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보면 지수가 2,500에서 6,300이 올랐는데도 손해봤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버스 ETF하고 신용 레버리지 매수해서 깡통 차고 이런 또 패닉 매도, 흥분 매수 해가지고 거꾸로 투자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변동성의 문제인데 이런 거 변동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게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나라 기관 저변이 너무 얇습니다. 선진국의 선진 금융시장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의 저변을 저는 더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2014년, 15년도에 아베노믹스 차원에서 자본시장 재응 정책을 펼쳤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일본 중앙은행을 동원해서 주식을 샀어요. ETF를. 35조엔 정도를 샀습니다. 이거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요. 평가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낮죠. 또 일본의 그 전 세계 공적연기금은 GPIF라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 주식 비중을 12%에서 25%로 더블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조금 유연하게 자산 배분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갈 문제 앞으로 40년, 50년 후의 문제를 지금부터 땡겨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관 투자자들이 확충되는 것도 좋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가장 큰 역할은 장기 자본 역할을 하고 인내 자본 역할을 해주는 거고 또 시장의 유동성을 좀 쟁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의문부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일종 그러니까 일정 비율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매도를 해서 더 시장 변동성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위해서 저는 책임 투자라는 이미 국민연금도 2006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20년 차가 됐어요. 그런데 외부에 발표하기로는 700조를 책임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진짜 찐 책임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책임 투자라는 거는 장기주의고 ESG 고려하는 거고 스튜어디십 코드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스튜어디십 코드를 강조하십니다만 스튜어디십 코드의 전제는 장기 투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달랑 1년 보유하는데 무슨 의결권에 관심이 있을 거며 무슨 주주 관여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 투자라는 이 3요소를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의 맏형입니다. 저는 여러 기관 투자자를 만나보면 스튜어디십 왜 제대로 안 하냐. 맏형이 제대로 하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큰형님이 제대로 해야 된다. 일본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도 역시 2014년, 15년도 아베노믹스 하면서 GPIF라는 후생 연금을 앞세워서 거기 CIO를 앞세워서 CIO가 일관되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 장기 투자고 ESG 고려해야 되고 스튜어디십 고려하고 지배구조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GPIF가 또 뭘 했냐면 기업과 투자자의 플랫폼 역할을 했어요. 거버넌스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투자자보호가 중요합니다만 협친 거거든요. 투자자와 기업이 맞댈 수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 제각각 자기에게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플랫폼 역할도 GPIF가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마침 아주 가까이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오셨습니다. 손협운용전략실장님, 아주 지금 부담감이 느껴지실 텐데 여기에 답변 안 해주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국민연금의 조금 다른 측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상법 개정이 3차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저희가 2024년까지 상법 개정이 일어나기 전에 2024년까지의 각 나라의 주가를 분해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장기 수익률을 가지고 분해를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주식수라고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견인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주식수라고 하는 요인이 각 국가별로 굉장히 큰 편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법 개정 전까지 국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매년 마이너스 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연평균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제일 마이너스로 컸던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마이너스 7%였고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0.7% 플러스가 나고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 플러스 1.2%가 나고 있었고, 유럽은 거의 0으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식수라고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를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게 지배구조, 그리고 결국 이 대주주의 어떤 지배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액주주의 어떤 그 희석,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법을 개정한 이후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 중에 절반은 상법 개정, 그리고 절반은 반체의 사이클이 작동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법 개정의 효과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ER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그 학술적으로 보면 그 R-G분의 1이라고 하는 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G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장률인데요. 이 성장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그 포텐셜 GDP 약 2%, 그리고 CPI 약 2%에서 약 4% 정도의 그로스가 나와야 정상인데, 여기에서 주가 희석 요인이 매년 3%가 작동을 하면서 이게 1%로 줄어들었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 그래서 R-G라고 하는 그 마이너스 G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1%였기 때문에 저희가 디스카운트가 심하게 됐던 것이었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 유럽식으로 이게 밸런스를 맞아가는 과정으로 바뀌게 되면 마이너스 4로 다시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상법 개정의 효과가 이제 지금 주가 시장에 반영되어 있고, 향후에도 이 상법 개정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3월에 이제 주총 시즌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요. 주총 시즌에 각 기업에서 정관 개정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근데 이 정관 개정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법 개정에서 말하고 있는 이사회의 독립성이나 혹은 이제 자사주의 소각이나라고 하는 것들을 몰각하는 그런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유영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ESG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 주총 때에 그 상법 개정의 그 취지들을 몰각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시장에 소통하고 하는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이 3차에 걸쳐서 일어났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아주 마이너한 그 개정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스틴베스트 유영재 대표님, 혹시 국민연금이 답변 주셨는데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 혹시나 부족하다면 행사 끝나고 따로 티타임을 한번 가지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주주가치 훼손과 투자자의 시장 신뢰 문제에서 연결을 해서 중복 상장과 상장 폐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KB증권의 김동원 리서치 센터장님. 예, KB증권 김동원입니다. 저는 코스피가 지금 6,000선에 근접을 해도 여전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좀 두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중복 상장 이슈인데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5,200조 중에 중복 상장된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비율이 한 20% 되는데요. 참고로 미국의 400배, 중국의 10배, 대만의 7배, 일본의 5배입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ROE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국이 올해 반도체 업황 때문에 한 20%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미국하고 대만이 20%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대만의 PBR은 4배를 넘게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1.5배죠. 그러면 ROE는 똑같은데, 버는 거는 똑같은데 기업의 밸류는 낮게 쳐준다는 거죠. 그게 중복 상장이 가장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규제안이든 법적이든 중복 상장을 원천적으로 금지를 해주시면 밸류에이션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올라갈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외국인 지금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깜짝 놀란 게 작년에 700명이 왔는데 올해 1100명이 왔습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이 뜨겁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투자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항상 그럽니다. 한국 주식은 일단 3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하고 본다. 그 이유가 지배구조 이슈거든요. 그래서 지배구조가 중복 상장하고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기업의 자금줄 창구로 활용된 이 중복 상장을 조금 건전한 방향으로 이런 거죠.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면 또 이슈가 되니까 전략 산업이나 꼭 설비 투자, 신사업에 필요한 기업 같은 경우에 심사를 강화해서 중복 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언은 그 대통령님께서 이제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아주 든든한 울타리는 쳐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감시 기능이 최대 주주하고 특수 관계인에 국한되다 보니까 일반 주주의 보호가 전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MOM이라 그래서 Majority of Minority입니다. 그러니까 소수 주주의 다수결 원칙입니다. 이게 미국, 유럽, 일본은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선진 시장일수록 소액 주주의 주주 소송이 많습니다. 그럼 미국 법원에서는 이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기업의 손해배상 유무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사회 충실 의무는 확대를 했지만 사실상 최대 주주만 좀 관리를 하는 거고 일반 주주에 대한 장치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영업 양수도 어떤 뭐 자산에 대한 매각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주주만 별도로 의결을 맞아서 그 내용을 공시를 하는 방향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과 대만이 PBR 4배를 받고 있는데요. 똑같은 ROE에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코스피가 한 670조 원 정도 상장사가 돈을 벌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120% 증가한 건데요. 이 정도의 실적 체력에 PBR 3배만 적용해도 10,000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복 상장 금지 부분, 그다음에 일반 주주의 보호 부분,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만 뒷받침만 되면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같은 주제로 개인과 기업 쪽에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투자자 한석영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석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 투자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청년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하려면 해당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시장인가에 대한 신뢰감이 먼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해외 선진 시장에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과 올해를 기점으로 코스피가 6,000원을 달성했고 이것이 PBR과 ROE의 동반 성장을 통한 건강한 저평가 해소라는 점을 청년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을 신뢰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조한 주주 환원과 자회사 출자를 통한 중복 상장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적극적인 주주 환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에 오래 남아서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이러한 지금 코스피 중심의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온기가 실적주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면 청년들의 그러한 신뢰감이 형성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존에 상장된 모회사가 소위 알짜라고 하는 자회사를 상장을 하는 관행 역시 주된 저평가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회사의 펀더멘털을 이중으로 계상하는 더블 카운팅을 유발을 하고 또 기존 주주를 소외시켜서 그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청년들로 하여금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제도적으로 해소를 하되 기존 주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앞서 말씀해주신 MOM 같은 장치가 잘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또 자회사의 사업이 독자성을 가지는지 등을 함께 살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평가 요소를 해소를 하되 성장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저희 시장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기업 사이드로 가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에서 꼭 말씀해 주시고 싶은 방금 손을 들었다가 내리셨네요. 원대한 회장님. 저도 조금만 더 첨언드려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서울대 투자 동아리에서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원대한이라고 합니다. 저희 투자 동아리에 되게 열정 많은 청년 투자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끼리 농담으로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부장이 30대에 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말을 저희끼리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도 되게 농담 같지만 어떻게 저희한테 진지한 내용인 게 이런 장세가 계속적으로 우상향되는 게 되려면은 단순히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그 AI 밸류 체인에서 메모리가 수혜를 받는 그런 실적, 그다음 전 세계 영업이익 1등이 우리나라 기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몇십 년 동안 지속될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그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코리아 프리미엄도 받으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주주환원이나 중복 상장 해소와 같은 거버넌스 이슈들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추가적으로 막 더 제언 드리고자 하는 것보다는 거의 부탁에 가까운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런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한국 시장이 실적이 성장하고 있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들이 제가 기성세대가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주가 상승과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네, 구조개혁, 그다음에 미래산업 투자, 기술 개발 투자 이런 거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여러 도전적인 과제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기업 그룹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잭시 믹스의 이수연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닥 상장사 주식회사 잭시믹스 대표 이수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상장을 꿈꾸는 창업가들의 현실을 진솔하게 나누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상장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창업가가 상장을 성공의 마침표로 꿈꾸지만 실제 상장사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투명 경영을 위한 적지 않은 비용과 엄격한 각종 의무는 물론 때로는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는 시장의 압박을 견뎌야 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유능한 창업가들 사이에서 상장보다 매각을 선호하는 상장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장의 숫자보다 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눈앞에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질적인 성장을 추진할 때 이를 믿고 해줄 아까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연기금과 같은 장기 기간 투자자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자본시장이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성장의 질을 함께 평가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장이 창업가에게 규제의 굴레가 아닌 다시 한번 성장의 사다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장기 투자가 선순환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